정부가 오는 2016년 가동을 목표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이보다 1년 앞서서 중입자 가속기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니드 파트너스의 권용범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입자 가속기 다른 이름으로는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먼저 원리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거운 입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중입자 가속기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가속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포항 가속기와 최근에 힉스 입자 연구로 널리 알려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선이 알려져 있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기로는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 수소 원자는 중성자가 없어요. 중성자가 없이 그냥 양성자와 전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양성자만 가지고 가속을 시키면 양성자 가속기. 그리고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를 떼어내고 전자를 가속시키면 전자 가속기라고 보통 가속기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게에 대해서 보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지 않습니까? 수소 원자 번호 1번인데 보통 전자의 무게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소수점 0.000 해서 31개가 들어간다는 소리고, 네. 양성자의 무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kg입니다. 중성자는 뭐 수소에는 없으니까 없다고 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중입자 는 탄소를 이용합니다. 카본,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이고 질량이 10입니다. 12. 그래 되면 1.67 수소의 12배니까 1.67 곱하기 12를 곱하고 10의 마이너스 27승을 하게 되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킬로그램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결국 양성자나 전자보다 뭐 엄청나게 더 무겁다고, 양성자보다 12배 무겁고 전자보다는 한 2000배 가까이가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탄소를 무거운 탄소를 가속하여서 활용한다고 해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입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이게 효과적이냐고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 공 있잖아요. 네. 1cm짜리 작은 스티로폴 공을 우리가 탁 던지면 얼굴에 맞으면 안 아파요, 별로. 네. 근데 플라스틱 공을 탁 던지면 그래도 좀 아픕니다. 그건 뭐냐를 보면 충격이 그만치 큰다는 거죠. 암세포에도 스티로폴로 던지느냐 아니면 플라스틱 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암세포에 주는 데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입자가 그만치 좋다는 겁니다. 네. 이 중입자 가속기의 원리 또 개념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중입자 가속기가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면 치료 효과가 그만큼 더 높다는 뜻이 될 거거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입자 가속기가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정상 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에만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만치 환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꿈의 암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양성자하고 탄소 이온이라는 것은 탄소 이온 빔은 X선 우리 방사선하고 다르게 어떤 특정 지점에 딱 정지하는 지점에 가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최대치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피크 형태가 쭉 가다가 순간적으로 쭉 점핑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암이 있는 위치에만 가서 딱 에너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현재 과학 기술이 그만치 가능한 위치에 현재 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피크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크 피크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 하는 것은 빔의 색이나 아니면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는 싱크로트론 가속기를 이용하면 빔 에너지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바닥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 빔 에너지를 높이면 더 멀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몸 깊이에 있는 침투 깊이를 원하는 대로 하니까 암이 어떤 특정 형태가 있다면 특정 형태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죠. 네. 그럼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뭐 훨씬 회복 속도도 빠르고 암 치료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네. 예. 이 키포인트가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치료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 중입자 가속기의 장점이다. 그렇죠. 특징이다라고 보면 예. 되겠군요. 그런데 현재 일본과 독일에서는 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이제 암 치료용으로 활용되는 가속기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처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 린다 대학에서 1990년에 지금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중입자를 세계 처음으로 암 치료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하이막에서 처음 1994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1997년에 GSI라는 독일 연구소에서 다음 했고, 그 다음에 2001년에는 경쟁적으로 일본에서 효고 센터가 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2011년 독일의 마부르크, 그리고 2012년 독일의 키일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뭐 독일이 좋으냐 일본이 좋으냐 이 표현은 너무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피치콕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피치콕 학회에서는 세계 최고의 암 치료 가속기 장비로 독일의 마부르크와 키를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입자 가속기가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중입자와 양성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은 중입자에서 양성자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한 2분,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네. 환자가 딱 누워 있다가 이 환자는 중입자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또 양성자로 치료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장비가 가장 앞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이 국내에 도입하실 계획이다. 이 꿈의 암치료기를이라고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독일의 중입자 가속기를 들여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를 이렇게 들여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속기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진단 장치나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속기는 설치하고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제대로 운전되도록 하는 것을 커미셔닝이라 그러거든요. 네. 커미셔닝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가속기를 다 건설하고 나서 야, 커미셔닝 언제쯤 끝나겠냐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해봐야 알죠. 이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설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독일에다가 현재 조립 완료돼가 커미셔닝이 끝나는 킬에 있는 가속기를 주세요. 그리고 진단 장치나 다른 것은 색으로 붙이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뜻밖의 독일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게 행운이죠. 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 도입 계약을 맺으셨죠? 예. 네. 그런데 아직 어디에 이 중입자 가속기를 설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15년이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이 결정, 또 설비 건립, 치료센터까지 준공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5년까지 3년이 아니고 2년이죠. 아, 2013년, 2014년. 네. 그리고 저희들 목표는 2015년부터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기간을 저희들이 1.5년, 1년 6개월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이 가속기는 건물을 짓고 나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될 시점에 거의 가속기도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미셔닝이라든가 테스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시간은 우리가 넉넉 잡아서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입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특구에서는 대부분의 유치를 지금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된 이유가 암치료센터를 경제특구에 갖고 온다는 것도 있지만 중입자 가속기는 암치료뿐만 아니고 신약 개발이나 신물질 개발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낮 시간에는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시간에 신약 개발이나 신물질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어떤 신소재 회사들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중입자 암 치료를 통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내에서 이미 중입자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 국산 장비를 개발하는 와중에 외국에서 장비를 도입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길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제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출발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기장에 설립되고 있는 암치료 센터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또 중입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R&D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하고는 별단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장의 경우의 것은 사실 저희들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싱크로트론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기장에 있는 것은 사이클로트론 방식을 활용해서 합니다. 싱크로트론과 사이클로트론 방식의 차이는, 싱크로트론은 저희들이 한 20m 직경이 되는 큰 진공 챔버 속에 우리가 중입자를 넣어서 가속시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트론은 한 2m 되는 아주
큰 자석 속에 입자를 떨어뜨려서 가속시키는 겁니다.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실은 가속기는 다르다고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장과 우리가 경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포항가속기가 상당수 국산화에 성공해가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4세대 가속기는 거의 국산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양성자 가속기 지금 경주에 성공적으로 잘 설치되고 있죠. 그다음에 핵융합 발전 장비 성공적으로 잘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입하는 이 중입자 가속기는 한국에서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먼저 국가 프로젝트에 앞서서 유럽으로부터 중입자 가속기를 갖고 와서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그 경험이 결코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경쟁보다는 상생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중입자 가속기는 설치 비용은 물론이고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또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치료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효율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흔히 중입자 가속기 그때 보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치료비가 한 6,500만 원, 뭐 일본은 그보다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입하는 장비는 연간 한 2,000명, 최소 초기에는 2,000명에서 정상 가동되면 한 6,000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방사선 치료보다 그다지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는 소아암과 청소년한테 청소년암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드에서는 조규면 대표의 생각이 소아암과 청소년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치료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년 정도면은 환자들에게 치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상태시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용 성과가 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